사실은 지난번 강의 저 들으셨죠? 네. 바로 전주여서 아마 기억들이 생생하실 텐데 그 강의 들으시면서 너무 정신없이 진행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본다고 했는데 잘 안 된다고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 중에 반복해서 한번 기억나세요? 코어라고? 코어? 이 복근에 힘주는 거. 그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항문에 힘주는 케겔, 케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호흡법 있어요. 호흡법. 그래서 그때 복식 호흡이나 횡격막 호흡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때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호흡법을 훈련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명상이 된다 그랬어요. 명상. 아시죠? 사실은 제가 이제 50이 넘게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10년 지나면서 살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많이 사셨으니까 아마 더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깨닫는 과정들이 바로 명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실상에서도 굳이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깨닫고 살죠. 그런데 이런 호흡을 중심으로 한 좌선한다 그러죠.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지켜보는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밖에 나가서 막 몸으로 부딪히고 사람들을 대하고 한번 사기도 당해보고 사기도 쳐보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막 깨닫게 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근원적인 걸 깨달을 수 있다고 여겨서 옛날에 그 선인들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스님들이나 수도하시는 분들, 카톨릭 성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이러한 이제 명상요법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일을 겪지 않아도 그런 원리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의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에 대한 알아차림. 그것이 가장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호흡을 통한 명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사실 1대1로 질문받고 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후반 시간에 하더라도 앞서 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직접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우리가 저도 사실은 이런 자세에 익숙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의자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자세가 불편했는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꼬개시면 눌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립니다. 그래서 그냥 꼬개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제 이 정도로만 보이세요? 다리가 이렇게 되지만 이것도 좀 더 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자, 겹쳐지는 부분이 없게. 그래서 발목을 가능하면 이렇게 밑에 깔리지 않게. 네, 그렇죠. 밑에 깔리는 부분이 없게. 몸끼리 접혀서 깔리면 그 부분에 혈액이 안 통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금방 저리게 돼요. 보통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 1시간 이상도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든지 오래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필요한데요. 명상 방법에는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서서 이렇게 걷는 명상, 걷기 명상도 있어요. 걷기 명상. 움직이는 명상이죠.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좀 못되게 앉아 계시다가 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걷다가 이런 방법을 보통은 많이 합니다. 앉을 때도 이렇게 몸이 포개지지 않게 눌리지 않게 이렇게 앉으시고요. 사실은 지금 앉으신 분들이 무릎이 이렇게 뜨죠. 사실 요가 잘하신 분들은 쫙 달라붙고 허리가 닿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고관절이 다 안 풀려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척추는 어떻게 해요? 유연하게 아니면 튼튼하게? 척추는 강하게. 이게 나무의 가지처럼 이렇게 너무 휘영청거리면 안 되고요. 딱 강하게. 그 다음에 거기 달려있는 가지처럼 팔, 다리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어떤 분들은 거꾸로 되신 분이 있어요. 어깨랑 고관절은 뻣뻣한데 척추만 막 이렇게 불안정. 그건 유연한 게 아니라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허리뼈는 닳고
팔다리는 계속 딱딱한 채로 있어요. 우린 거꾸로 해야 돼서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향후에는 골반도 많이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많이 부드럽게. 그렇게 하셔야 허리가 더 힘을 받지 않아서 허리도 안정화가 쉬워요. 자, 지금 일단 이렇게 하시는데 앉으실 때도 엉덩이 이렇게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왜 그 회음부라고 해서 항문 얘기 들으셨죠? 항문을 살짝 어떻게 입술을 오므리듯이 살짝 오므리셨어요? 네. 오므리시는데 항문이 밑에 닿으시는 것보다는 항문부터 더 앞쪽에 소변 나오는 부분, 네, 치골까지 거기가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엉덩이가 많이 뒤로 빠지시고요. 네. 허리가 앞으로 쑥 들어와요. 네, 쑥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뭘 해야 되냐면 아랫배에 힘주는 거 배우셨죠? 아랫배가 항문은 올라가는 느낌이 아까 들었으면 살짝 오므려서 아랫배도 지그시 잡아당겨서 이렇게 몸을 길게 만들어 보세요. 길게. 예. 이 자세 좋습니다. 자,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리가 포개지지 않게 앉는다. 그 다음에 항문에 힘을 살짝 줘서 빨아당기듯이 살짝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항문보다 더 앞쪽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항문이나 이 엉치뼈가 이렇게 뒤에 닿아 계시면 안 되고요. 살짝 엉덩이가 오히려 빠지는 느낌. 그럼 몸이 이렇게 앞으로 와요. 막 넘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얘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랫배에 힘을 지그시 줘서 몸을 세우면 몸이 길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깨 힘은 조금 빼시고요. 이분도 봐드릴게요. 자, 항문에 힘 주셨으면 더 살짝, 예, 이 정도로 나오셔도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몸이 길어지면서 쭉 위로, 예, 아랫배 힘을 딱 어느 정도는 주셔야 돼요. 이렇게 힘 주시는 게 아니라 살짝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항문하고 그 아랫배에 힘이 좀 들어가셨어요? 예. 자, 그리고 팔은 편안하게요. 뭐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하고 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손바닥 위로 하셔도 좋아요. 네. 왜 이 자세를 하냐면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중립 자세가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손바닥이 앞으로 오게. 명상의 한 자세.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 그 인도에서나 하시는 분들이 해부학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는데 이 자세를 하셨어요. 이게 어깨에 좋은 자세거든요. 어깨. 아까 어깨 아프시다 분이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돌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어깨가 끼기가 쉬워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자세가 어깨가 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찢어지기 쉬운 근육 사이로 지나가는 근육들이 지나갈 길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자세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몸들이 많이 굳어 계시고 이미 이렇게 오그러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서는 불편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막 힘도 들어가고 힘들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항상 모든 운동은 무리하게 되면 다친다 안 다친다? 다쳐요. 그래서 내가 10가지 할 수 있어요. 달리기도 그렇고 그럼 10가지 다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8개만 하고 약간 힘들면 쉬셔야 돼요. 그렇게 매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365일이 지나면 하루에 1분씩만 늘려도 365분 할 수 있다는 이론적으로 네. 그만큼 뭐든지 조금씩 전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세로 본인이 앉아서 이 자세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기 좀 슬라이드를 눈 안 보이시세요? 괜찮아요? 눈이 부시시죠? 조금만 앞으로 와보세요. 예.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예. 조심하세요. 예, 나갈까요? 예. 충분히 앞으로 당기고 중간에 앉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됐어요. 됐습니다. 예. 난간이 떨어질까봐. 자, 이제는 이제 햇빛이 안 부시시죠? 예,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연습. 다리 겹치지 않게 적당히. 예. 그리고 항문에 힘을 살짝 주고 아랫배 힘을 주는데 닿는 곳은 항문이 아니라 더 앞쪽에 상당히 앞쪽에 닿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몸이 길어지면서 어깨는 중립에 가는 거예요. 몸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은 거기 놔두고 이렇게 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또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무리해서 앉아보셔도 되고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힘드시면 자세를 푸셔도 돼요. 하지만 또 바로 이렇게 자세를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요. 조금 불편하시면 눈을 감으셔도 돼요. 예. 세상에 눈 감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아랫배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세우면 자세가 저절로 좋아집니다. 예. 이 자세만큼 좋은 자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연 앞으로 들으실 때도 가능하면 이 자세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부터 이제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번 수업 생각나시나요? 호흡에는 가슴 호흡, 배 호흡, 목 호흡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목으로 깔딱 이렇게 쉬시는 거는 안 좋다고 그랬죠. 그 대신에 복식 호흡이 상당히 좋은데 이유가 뭐냐면 횡격막을 들락날락하면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하면서 횡격막이 움직이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서 혈압도 떨어지고 심박수도 떨어지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복식 호흡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폐활량을 기르려면 거기다가 가슴 호흡까지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주 폐가 오늘은 공기가 조금 덜 좋은데요. 아주 좋은 날 혹은 산에 올라갔을 때 아주 공기가 청량할 때는 이 심호흡까지 같이 하시면 좋아요. 가슴 호흡까지. 자, 오늘은 그렇게 날씨가 좋지 않고 또 지금은 이제 명상 단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복식 호흡만 할게요. 그래서 자, 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올 때 공기가 들어오고 짤 때 배가 들어가면서 공기를 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본인 배가 느껴지시죠? 난 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다 아시죠? 배가 들고 나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배가 처음에 짜는 것부터 하라 그랬어요? 들이쉬는 것부터 하라 그랬어요? 예? 짜는 것부터. 왜 그랬다 그랬죠? 폐가 탱탱볼 같아서 꾹 짜면 공기가 쏙 빠져나가면서 얘가 힘을 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탱 하면서 공기가 다시 속으로 쑥 들어온다 그랬죠. 이 폐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를 자꾸 들이쉬면 어떻게 되냐면요. 폐가 자꾸 늘어나 버려요. 풍선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터져요. 우리 여러분 폐도요. 폐가 자꾸 늘어나기만 하면요. 폐가 탄력성이 없어지고요. 왜 풍선도 너무 크게 불어버리면 나중에 바람 빼면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애가 얇아지고 흐드러들해지고 힘이 없어지죠. 우리 폐가 그래요. 그래서 숨을 자꾸 들이쉬는 거 안 좋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폐를 그 다음에 입을 다물면 코로 공기가 쑥 들어와요. 배에 힘이 빠지면서 배도 다시 튕겨 나와요. 억지로 집어넣었으니까 튕겨 나와요. 예. 숨을 그렇게 쉬면 훨씬 건강한 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서 자극이 돼서 신경도 안정이 되고 폐는 어떻게 해요? 꾹 짜졌다가 탱, 꾹 짜졌다가 탱 하니까 확 불려서 공기를 들이쉬는 것보다 폐가 늘어나는 일이 없어요. 자, 다시 복수. 숨은 내쉬는 게 먼저다, 들이쉬는 게 먼저다. 내쉬는 게 먼저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다 뱉어내요. 뱉어내고 그 다음에 입을 살짝 다물고 배에 힘을 빼면 배가 다시 원래대로 나오면서 코로 공기가 쏙 들어왔어요. 느끼신 분? 공기가 들어오는 거 느끼신 분? 네. 이러면 들어올 때 공기는 어떻게 해요? 산소예요. 우리가요 집안에 물건을 쟁일 때도 물건을 비워야지 더 많은 걸 쟁일 수 있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공기를 내뱉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몸에 잔뜩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쌓여 있는데 거기다 공기를 들이쉬면 어떻게 해요? 산소가 깊이 못 들어오고요. 목에서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던 이산화탄소 잔뜩 쌓여 있죠. 산소는 못 받아들였어요. 그럼 효과적인 호흡이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든지 짜내고 쓰레기는 버리고 그 다음에
맑은 산소를 들이켜야 산소도 많이 됩니다. 지금 호흡하고 계시죠? 앞에 계신 분들은 계속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배가 들어가면서 힘 빼시고요. 배에 힘 빼세요. 네. 자, 다시 다시 네. 자, 이분 보시죠. 다시 힘 빼시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숨을 더 들이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지는 말고요. 그때는 그냥 가슴도 한번 크게 들이셔보세요. 가슴으로도 한번. 가슴으로 들이시면요. 이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가슴 호흡인데요. 이 복식 호흡과 함께 가슴 호흡도 같이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졸리다가도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퍼지겠죠? 그러면은 졸음도 달아나고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이 혈액순환도 잘 돼요. 자, 이걸 학생들이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특히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이 졸고 있으면 졸지 마!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심호흡이나 복식호흡을 시켜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호흡을 계속 하시는데요. 하실 때 지금 집중을 어디다 하고 있어요? 배에다 하고 있죠. 배를 하고 다물면 배가 나오네. 다시 배를 집어넣어야지. 항문하고 같이 힘주는 거예요. 공기를 짜내잖아요. 그리고 입을 다물면 이때 어떻게 해요? 공기가 들어오네. 배가 나오네. 요거를 집중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명상이 뭐 철학적인 걸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에 배가 지금 내가 배를 집어넣어 배가 쏙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배가 다시 나오잖아요. 저절로. 그것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하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 집중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럴 때 옆에서 누가 갑자기 자동차가 끼익 하고 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깜짝 놀라죠. 그러면 명상이 깨진 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네 이러고 나서 다시 배를 다시 집중 이렇게. 그래서 명상은 사실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처음 시작할 때 하시면 좋고요. 나중에는 어느 장소에서나 하실 수 있어요. 주변이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집중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집중력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가 달려오는데 몰라서 사고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 몸에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몸하고 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준비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있죠. 운전할 때도 운전을 하실 때도 사실은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하면 좋아요. 호흡을 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보고는 있는데 집중을 내 몸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을 하실 때 TV 보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침까지 이렇게 흘리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 텔레비를 볼 때도 어떻게 해요? TV 보실 때 딱 이렇게 아랫배를 일단 자세를 잡고 TV를 보세요. 보시는데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호흡을 하면서 TV를 보세요. 우리 TV는 2시간, 3시간 볼 수 있죠. 그 시간 안에 TV를 보는 것도 물론 재미있지만 내 몸에 그 명상 시간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분들은 이 자세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불편한 자세를. 그러면 불편한 데가 느껴지실 거예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 쪽이 약간 그런 거. 허리 쪽. 허리 쪽. 근데 지금 조금 아까보다 조금 편안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몸은요. 어디가 불편한지 알면 스스로 약간씩의 교정을 해서 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분이 자세가 틀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 근데 이렇게 몸이 자정작용은 하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교정이 될 때도 있어요. 자,
옆에 분은 혹시 지금 불편한 데가 있으세요? 왼쪽 어깨가 좀 아파요. 거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왼쪽 어깨가 아프다는 거는 아마도 왼쪽 어깨가 지금 조금 자세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안으로 굽으셨어요. 우리 이렇게 굽은 등이 있죠? 이분이 지금 이렇게 여기 등이 굽으셨거든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여기 만지면 튀어나왔어요. 누가 와서 만져보셨대. 의사가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사실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런 걸 아는 것부터가 시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괜찮은 분은요,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은 아, 이쪽이 아프네. 그러니까 호흡은 계속 신경 쓰셔야죠. 호흡을 하면서 왼쪽이 자꾸 아파오네. 그러면서 저절로 괜찮으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그리고 이런 호흡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이 호흡을 통해서 가슴도 이제 가끔가다 호흡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교재에도 나오는데 여기 있는 근육들을 많이 풀으라 그래요. 그러면 막 이렇게 당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팔을 막 이렇게 수건 돌리기 제가 또 하잖아요. 막 하고 그래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요. 조용히 이렇게 호흡을 크게 하다 보면 이 폐가 안에서 늘어나면서 이 근육들을 다 늘려줍니다. 서서히. 갈비뼈 사이도 늘려주고. 등허리 뭉치신 분들 요즘에 세라데민 이런 얘기 방송 난 하여튼 특정한 거 막 문지르고 막 비싼 거 사시잖아요. 그렇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막 굳죠. 그런데 이렇게 호흡을 하면요, 앞에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 몸통에 가득 차 있어요. 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마치 구겨진 종이를 피듯이 이렇게 안쪽부터 늘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 아프신 분들도 어깨를 돌리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폐를 늘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깨가 아프시니까요. 복식호흡 아닌 흉식호흡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자, 진짜 여기 이제 자세를 잡으시고요. 자, 아랫배로 힘을 빼면 공기가 들어왔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팔을 위로 올리세요. 양쪽 다. 그럼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갈비뼈가. 공기를 더 들이시는 거예요. 눈도 커져야 돼. 그리고 배를 한 번 더 꼭 짜서 더 짜고 다시 한번 내볼게요. 배로 들이시고 배가 나왔죠. 그 상태에서 팔을 가능하면 뒤로 쭉 벌리면서 쭉 그리고 완전히 내렸다.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시고 다시 어깨를 들어올리신 게 아니라 들어올리실 때는요. 팔끝부터 들어올리신 게 좋아요. 어깨를 이렇게 들어올리신 게 아니라요. 손가락 끝이 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벽을 이렇게 소불소불 기어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어 올라간다고. 어깨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손끝이 벽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이제 개미가 벽을 타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팔을 올리시는 거예요. 벽은 없지만 가상으로. 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찬찬하게. 공기를 어떻게 내뱉는 것부터. 자, 이제 들이실 때 배 들이셨죠? 배 나왔죠? 그 다음에 자, 팔을 돌리는데 갈비뼈가 이렇게 들어오려는 느낌. 자,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이 몸통, 상체, 등, 허리 근육이 아주 많이가 아니라 아주 조금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나요.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몇 분 한다 그랬죠? 한 번 하시면 1시간 정도 하신다 그랬죠? 야, 이렇게까지 열심히 운동이 있을까요? 우리가 1시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1시간 내내 수영도 못 하고요. 1시간 테니스도 못 쳐요. 그런데 이 숨쉬기 운동은 1시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시다가
잘못해서 너무 가쁘게 하셔가지고 어지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쓰러져서 어디 넘어져서 찌일 때만 없으면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뱉어내서 그런 이제 과호흡이라 그래서 그런 약간 어지러운 게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호흡을 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천천히 팔 내리시고요. 누가 보면 이제 약장사인 줄 알겠어요. 아니고 진짜로 이 등이 왼쪽 날개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셨거든요. 이게 약간 내려갔어요. 약간 비슷해졌어요 이제 양쪽이. 그런데 아직도 약간 라운드라고 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등도 지금 튀어나온 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근데 지금 단 몇 분만 했는데도 효과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 의사인 건 아시나요?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예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는 재활의학과 의사인데요. 물리치료 초음파 아시죠? 젤리 발라가지고 열심히 문지르고 전기로 찌릿찌릿찌릿하고 아우 당장은 시원한 것 같은데 또 다음날 또 별로. 그런 치료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물론 치료도 하시는데 자가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하시면 사실은 다음날 병원에 안 가도 놀러 가셔도 돼요. 딴 데 놀러 가셔도 돼요. 그렇게 한 번에 완벽하게 20살 때 몸으로 못 따라가지만 정말로 많은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호흡을 열심히 하실 거죠, 선생님? 하시고 지금 표 나는데 지금 여기가 왼쪽이 아까 튀어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조금 들어갔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든지 뭐 평가를 해놨어야 되는데 자 본인이 몸으로 느끼시니까 아마 앞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앉는 자세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이런 걸 하다 보면, 명상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자세, 정확한 자세에 본인이 앉으실 수 있어요. 점점 바뀝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요가 하시는 분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리도 척 뻗고 막 이게 안 돼요. 처음엔 좀 몸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데 문제는 이런 훈련 하다 보면요. 일반 운동하고 다르게 본인이 뭐가 잘못된지 본인이 알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고치게 됩니다. 옆에 와서 누가 오른쪽 올리세요. 왼쪽 올리세요. 뭐 팔 더 드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중에는 남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번 강의를 드렸고요. 그 아랫배에 그 코어 근육이라고 힘 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특히 우리 여기 선생님이 허리가 좀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허리가 아프시다 그랬는데 한번 이렇게 뒤로 누워 보시겠어요? 계속 호흡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자리에 누워 보시겠어요? 조금만 뒤로,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세요. 머리가 매트 위로 올라오는 게 좋으니까 조금만 아래로. 이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어제 지난번 강의 여기 다 들으셨죠? 강의 들으실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그 몸에 가로로 놓여 있는 근육이라 했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세우는 근육은 이렇게 가겠죠. 몸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몸이 일어나는 근육은. 근데 이 가로로 된 근육은 어떻게 할까요? 수축되면 몸통이 콜세 찬 것처럼 가늘어져요.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아요. 몸이 이렇게 막 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우리가 몸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비비안이 얘기 드렸나요? 그분이 어떻게 콜셋을 찰 때 어떻게 해요? 흑인들이 옆에서 쫙 잡아당기죠. 그러면 비비안이가 이렇게 몸이 가늘어지잖아요. 그 근육이 이제 이분한테도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만져보시면 여기 이제 골반이 있어요. 골반은 아시죠, 여러분? 이 골반뼈가 이렇게 잡히는데요. 골반뼈 살짝 안쪽으로 누르면 여기 이렇게 근육이 지나가요. 좌우로. 물론 이 근육이 여기서부터 위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져보면서 할 거예요. 이렇게 만지고 이분한테 다리를 한번 들어보라 그럴까요? 오른쪽 다리 들어보세요. 내려놓으세요. 많이 들지 마세요. 살짝. 이 근육을 쓸 때 이 근육이 별로 안 움직여요. 제가 손으로 잡아도. 자, 그 다음에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근육이 살짝 잡혀요. 자, 내려놓으세요. 고개를 들 때 이 몸이 구겨지잖아요. 구부러들면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를 하려고 이 가로 근육도 같이 힘을 줘요.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힘을 주는 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비율이 이 세로 근육이 더 세고요. 가로 근육이 더 약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옷감을 만들 때 시실과 날실이 있죠. 그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옷감이 울어요. 아세요? 다 아시죠? 예. 한쪽이 짧아지거나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표면이 우글우글해요. 편편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몸에서 몸이 우글우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몸이 짜부러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로 근육이 튼튼할수록 좋아요. 가로 근육이 튼튼하면 이 몸을 우리가 주로 구부리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할 때 척추가 내려앉질 않아요. 가로에서 딱 잡아주면 몸을 구부릴 때도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가로 근육만 쓰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처럼 한번 기침을 한번 항문에 힘을 살짝 주시라고 그랬죠. 항문에 힘을 살짝 이렇게 주고 어깨 힘을 좀 빼보세요.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한번 기침을 한번 해볼게요. 네. 뭐가 나왔다 들어가는 거 아세요? 예. 뭔가 배가 나왔다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근육이 예, 한번 수축했다가 힘을 뺀 거예요. 자, 그러면 하고 힘을 주고 계십시오. 배가 나온 상태 유지가 되게 시작. 예. 이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네, 잘 됩니다. 네, 지금은 힘을 많이 주셔서 네, 말이 잘 됩니다. 이렇게 되지만 이러고 걸어 다니실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힘이 쭉 빠지고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기침해서 해서 본인이 탁 튀어나온 걸 느꼈을 때 그걸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번 이제 웃겨볼게요. 아, 제가 웃기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생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자, 웃을 때도 이게 많이 튀어나오는데요. 자, 웃으시면서 그 튀어나온 느낌을 유지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웃지 말고 이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많이 웃기셨어요? 네, 많이 웃겼어요. 네. 여러분 웃음 치료사들 많이 보셨죠? 저는 웃음 치료사분들이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을 때 이 근육이 많이 생기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남학생 한 친구를 이걸 운동을 시키려고 웃어보라 그랬더니 자기는 웃어본 적이 없대요. 웃는 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줬죠. 하루에 10번 이상 크게 소리내서 1분 지속하고 웃기. 그걸 많이 해서 근육이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들도 사실 근데 이걸 실없이 웃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죠. 예, 근데 웃을 때는 아주 좋게 웃으시면서 그때 배가 튀어나오는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웃는다고 정신없으면 어떤 분들은 또 소변을 지시기도 해요. 너무 막 그쪽에만 집중해서. 그러지 마시고 웃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항문에 힘을 살짝 주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돼요. 웃으실 때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 아랫배에 힘 들어가네? 항문에 힘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까르르 웃으시면 정말 건강에 좋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기분도 좋아지지만 이 몸에도 좋습니다. 앞으로 허리 아프신 분들은 하루에 10번 이상 별 웃을 일 없을 때도 웃는 거예요. 근데 웃을 때도 세게 웃을수록 좋아요. 아직 고등학교 때 웃어보셨어요? 고등학생도 웃는 거 까르르 우잖아요. 낙엽이 굴러가도 말똥이 굴러가도 웃는다 그러죠? 예. 이제는 조금 억지로 웃으셔야 돼. 그래서 재밌는 것도 자주 보시고, 예? 별로 웃기지 않는 거에서도 아주 리액션 하시면서 웃어주셔야 몸에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기침하거나 웃으면서 아랫배 힘주는 거를 이제 느끼시면서 한번 그것들을 실습을 해보시다 보면 하면 할수록 근육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생겨요. 그럼 나중에는 이 근육에 힘주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막 웃어야 되고 막 많이 세게 웃어야 조금 올라오는데 나중에는 쬐끔만 웃어도 힘이 올라오고요. 말만 하려고 그래도 여기 벌써 힘이 들어가고 이런 이제 경로를 겪게 되니까 시작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체크해 가면서 웃거나 기침하거나 하면서 아랫배 여기를 만져보셔야 돼요. 골반 앞쪽을. 자, 이제 천천히 앉으시고요. 지금 그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가지시고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어 운동한다고 헬스클럽 가면 막 여러 가지 운동을 시켜요. 그 플랭크 자세를 시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네.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 뻗쳐 자세요. 엎드려 뻗쳐 자세. 사실 이거는 전신 운동인데 무릎을 세우시고요. 무릎을 이렇게 허리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팔도 이렇게 앞으로 11자. 이렇게 너무 뻗치세요. 90도로 팔 다리 다 90도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요 매트 바깥으로 나가게 될 텐데요. 매트 바깥으로 쭉 몸을 조금 더 밑으로 무릎을 더 뒤로 자,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자, 이 자세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닿으면 안 되고 뛰시고 되셨죠? 자, 이 자세로 팔이 90도가 되게 버티시는 거예요. 이때도 사실은 그냥 이 자세 다리를 모으시고요. 두 무릎이 닿게 모으시고요. 이 자세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이 자세를 하실 때도 호흡을 같이 하셔야 돼요. 모든 운동을 할 때 있죠. 운동을 그냥 숨 참고 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숨을 아까 어떻게 하죠? 내쉬면서 아랫배 힘을 주시고 다시 공기가 들이쉬지 말고 힘을 빼보시고 공기가 들어오면 느끼고 다시 후 내쉬고 더 내쉬면요 나중에는 발끝으로 하시면 무지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되고 요 자세 요 자세를 할 때도 항문하고 아랫배 힘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실 게 뭐냐면요. 약간 벌 좀 세워놓을게요. 포기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자, 운동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1번, 강사. 2번, 학생. 3번, 수희 아저씨. 누가 제일 운동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강사예요. 강사분들이 아쿠아로빅 해보셨어요? 수영장에서 하나, 둘, 이렇게 얘기하죠. 운동하면서. 그분들이요 그렇게 소리를 외칠 때 또 이 코어가 엄청 쓰여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도 그냥 이게 하실 게 아니라 하나, 둘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요. 자, 자세 푸세요. 이제 자세 푸세요. 더 하실 수 있지만 자세 푸시고 자, 이때 허리가 이렇게 처져 버리거나 아니면 항문하고 아랫배 힘이 안 들어가고 이 자세를 똑같이 남들이 보기엔 똑같을 거예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 남들은 똑같은 자세 흉내내는데 허리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제가 치명적인 병이 천식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관지가 안 좋고 조금 마르면 이렇게 금방 기관지에서 이렇게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호흡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제가 천식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기관지가 좁아져서 막 쌕쌕 소리가 나고 심지어는 숨을 못 쉬어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옆에다가 응급약을 차고 다녀야 돼요. 발작이 일어나면 이거 뿌리지 않으면 숨을 못 쉬게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건조한 공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강의하고 많이 좋아졌죠. 저도 호흡을 상당히 신경 써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관심을 갖게 되나 봐요. 호흡 명상 이런데. 자,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자세를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실 이거 허리 더 아프다는 분도 있어요. 자세가 모든 자세가 이걸 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코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코어를 안 쓰고 딴 근육을 쓴 경우에는 오히려 더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세요. 똑같이 이 자세를 했는데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거예요. 그거를 고집하지 마시고 강도를 줄이고 방법을 강구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거는 항문의 힘을 살짝 주고 아랫배 힘이 들어간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자세를 유지하다가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있으면 안 돼.
자세를 다시 잡고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천천히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나의 동작을 가르쳐 드렸지만 걷는 운동도 하시죠, 여러분? 걸을 때 어떻게 걸으세요? 땀나게. 땀나게 걷는 것도 중요한 건 강도고요. 똑바로 걸으셔야 돼요. 똑바로 걸으시는데 똑바로 걷는다는 게 어떤 건지 많이들 요즘에 설명하잖아요. 뒤꿈치부터 걸어라, 뭐 뒤꿈치가 닿고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분이 일어나셔가지고요, 걷는 명상까지 하면서 걸음걸이를 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제 일어나서요. 예? 이제 아까 선생님한테요. 예. 약간 휘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보시더니 뭐 찍어봐야 알지 지금 잘 모르겠다. 근데 이쪽에 예. 제가 살이 조금 나온 형이에요. 예, 예. 살이 이쪽으로 가장자리로 살이 조금 찐 상태라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조금 정확하지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 사진을 좀 찍으라고. 사실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하시는 병은 많이 아시고 계셔서 아마 그 정도가 되면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되고, 사실 저도 약간 오자형 다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는 게 이제 오자형 다리를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이 오자형 다리도 선천적으로 구루병이라고 뼈가 휘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조금 자세나 이런 것들 바르게 하시면,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휜 나무가 어떻게 더 휘죠. 나무가 한번 휘면 그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휠까요? 아니면 저절로 똑바래질까요? 휜 나무는 자꾸 휘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지금 조금 휘셨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더 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거에 반하는 운동법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뼈가 왔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는 나중 차더라도 수술이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가 운동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도 그런 분한테 중요한데요. 사실은 다리가 이렇게 휘는 거는 뼈 자체가 휘었다기보다는 관절 부위에서 아구가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휘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맞추는 방법 중에 제일 우선하는 거는요, 어느 하나를 이렇게 똑똑똑 맞추는 게 아니라 다리의 전반적인 그 정렬 상태가 고관절부터도 시작을 해요. 고관절하고 무릎, 발목.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무릎만 가지고 이렇게 쪼물짝쪼물짝 해서는 안 돼요. 예,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되게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안 닿으셨잖아요. 사실 고관절도 뻣뻣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발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발목도. 그리고 발가락들도. 우리가요, 발가락 사이도 근육이 다 있어요. 그 근육이 다 종아리 거쳐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아까 앉은 자세에서 발목도 많이 풀어줘야 돼요. 발목도 많이 풀어줘야 되고 발가락도 많이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발가락 이렇게 휜 발가락 있죠? 그래서 뭐 그걸 바르게 하는 뭐 교정기가 있네 어쩌네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누가 휘었을까요? 처음에 똑바로 했는데 왜 휘었을까요? 신발과 걷는 자세. 맞아요. 구두 때문에 했다 그러는데, 구두도 빼딱구두 맨날 신고 다녀도 괜찮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발가락 관절 두세 개를 거치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을 어떻게 잘못 쓰면,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벽돌이 쌓여 있는데 그 위아래로 줄이 있어요. 그 줄을 잘 당기면 똑바로지만 걔를 옆으로 확 당기면 벽돌이 우르르 무너지죠. 보셨어요? 힘을 잘못 주면. 우리 몸이 마치 벽돌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관절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요. 그거를 가로지르는 근육들이 많아요. 그 근육을 잘못 쓰면 옆으로 당기면 우르르 무너지고 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발가락 휘는 것도 발가락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냥 왜 끼는 보조기 뭐 이런 거 많이 사가지고 해보시잖아요. 그런 걸 해서 도움이 되면 좋지만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잘 교정도 안 돼요. 빼면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발가락을요, 많이. 여러분 발가락 언제 만져보셨어요? 발 닦을 때 발 씻을 때. 발 씻을 때 빨리 씻죠? 힘들어가지고. 그 마사지 해주라더라고 발도요. 여러분들이 앉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걷는 법보다도 발가락 마사지 하는 거.
양말 한번 한쪽만 벗어보세요. 자기 발을요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좀 가까이 가져와 보세요. 한쪽 다리를 예, 위에다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발목부터 풀어줘야 되겠죠. 발목. 발가락을 잡고 위로 쫙 꺾어보세요. 위로. 예, 더 발목이 꺾이게. 발목이 꺾이게. 발목이 꺾이게. 꺾여요? 네. 여기만 꺾여요. 발목이 꺾여야 돼요. 발목이 그 다음에 밑으로도 꺾어보세요. 확 꺾어보세요. 밑으로 꺾여져. 예, 더 꺾으셔야 돼요. 예. 자, 다 위로도 꺾고 밑으로도 꺾고. 예. 돌리기도 해봐야 돼요. 돌리기도 해봐야 돼요. 예. 근데 발가락 하나하나도 꺾어보세요. 양손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굳이 이렇게 못 만질 것처럼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예쁘게 예, 다 꺾어보시고 예. 지금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은 발가락 끝부분이 많이 꺾이는 편이고요. 선생님 한번 위로 힘껏 꺾어보세요. 여기도 많이 꺾이시네요. 예, 밑으로도 한번 꺾어보세요. 예. 두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서 아치도 있어요. 여러분 아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평발. 예. 평발이신 분들도 발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발가락 하나하나 찢어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찢고 벌려보세요. 발가락 아니 손가락으로 손으로 아까처럼 예. 하나하나 예. 네. 자 이렇게 하시면서요 또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리 한번 이렇게 한쪽 다리 아까처럼 양반 다리처럼 한쪽 다리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서 소개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픈 부위가 있는지 없어요? 상당히 부드러우시네요. 이렇게 자기 다리를 만져보다 보면 아주 깊숙한 부분에 아픈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긋하게 누르고 어떻게 호흡을 이게 호흡을 통해서 아까 부교감신경 그래서 혈압이 낮아진다 그랬죠? 근육들도 이완이 돼요. 그래서 어디 뭉쳐있는 데를 누르면 되게 아프잖아요. 아플 때 어떻게 아야 그러지 마시고 숨을 한번 내쉬면 금방 근육이 풀어집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마사지 받거나 물리치료사 하는데 도수치료 받을 때요. 치료사가 아프게 하잖아요. 아파 그러실 게 아니라 숨을 항문이랑 아랫배 힘주고 내쉬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와작작 풀립니다. 그럼 이게 아픈 부위가 있으면 혈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이 뭉친 거예요. 우리 몸에 근육이 여러 겹이 있어요. 특히 속에 있는 근육이 잘 뭉쳐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을 깊숙하게 눌러가지고 속속들이 찾아서 한번 눌러보세요. 본인 몸이니까 앉은 데서 이렇게 종아리 누르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누르시면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좀 꾹 눌러서 호흡을 몇 번 하셔서 푸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걷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까 뭐라 했죠? 앉아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도 명상 방법이고 서서 이제 잠깐 이제 걷는 것도 이제 1시간 정도 하시고 그래서 명상 보통 프로그램이 1시간 좌식 명상, 1시간 걷는 명상이에요. 걸을 때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 쓰고 걸으세요? 앞에 직각을 보고 예, 보는 건지만 신경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내가 걸은 거를 잘 걷나 안 걷나? 발 어디다? 발 아무래도 예. 발 디디는 거. 네, 이렇게 디디라 그래서요. 예. 좀 신경을 써가면서 예. 다들 제일 신경 쓰일 게 뭐냐면요. 항문하고 아랫배예요. 조이면서 우리가 보행 분석이라고 해요. 재활학과에서 보행 분석.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걷는 걸 분석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그런데 걸을 때 중심을요. 여기 배에 동그란 걸 그려요. 이게 COG라고 부르는데 중심, 몸의 중심이에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왜 콤파스 있죠? 여러분 콤파스 써보셨어요? 어렸을 때? 콤파스 할 때 콤파스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콤파스를 걸 수 있죠? 그 손잡이에 해당하는 꼭대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아래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콤파스 꼭대기처럼 딱 조여져 있지 않고 젓가락처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걷다가 뭐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콤파스는요 꼭대기만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착착착착 걸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 몸에 그 콤파스 꼭잡이가 요 배꼽 밑에 있어요. 아까 말한 제가 힘주라는 부분 있죠? 그래서 옛날 선인들이 여기를 단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단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단전호흡이 바로 복식 호흡이고요. 그게 바로 콤파스의 꼭대기예요. 거기를 딱 힘을 주고 다리를 움직여야 돼요. 거기가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 젓가락 걸어가듯이 위아래가 다 흔들려 버려서 뭐 걸음걸이가 중구난방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걸을 때 지금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가실 거예요. 이쪽으로 보세요. 아, 한 분은 그쪽으로 쓰세요. 한 분 서로 마주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걸을 때 신경을 어디다 쓰라고요? 배꼽에. 항문하고 배꼽에 힘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면서 걸으셔야 돼요. 자, 항문하고 배꼽에 힘 주셨어요? 네. 그러면 벌써 어깨가 이렇게 쭉 펴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손바닥이 이렇게 되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렇게 되라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걸을 때 이러고 다니면 바보니까 이렇게 요 정도, 중간 정도 이렇게 하시고요. 힘은 빼세요. 그냥 이것도 손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어깨 위치에 어깨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어깨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어깨가 어떻게 해요? 그 중간이면 돼요. 어깨로 하지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깨를 적당히 해서 팔이 요 모양이 되게 어깨를 맞추시는 거예요. 자,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턱이 이렇게 나와 계시면 안 되니까 턱은 살짝 표정은 좀 너무 무섭지 않게 웃어주세요. 네, 자 항문하고 아랫배 힘이 들어가셨죠? 네, 벌써 그러면은 자세가 좋아졌어요. 이 자세에서는 사실은 발 뒤꿈치가 닿던 어디가 닿던 큰 문제는 없는데 정상 보행은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뒤꿈치가 닿아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꿈치가 닿죠. 뒤로 벌러덩 하면 또 너무 넘어져요. 그런데 아랫배에 지금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보세요. 그냥 걸어보세요. 뭐 뒤꿈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이 정도면 뒤돌으시고 자 이걸 할 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사가 제일 튼튼하다 그랬죠. 하나 둘 셋이면 돼요. 세는데 말씀으로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발 왼발 내가 지금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만 신경 쓰세요. 아랫배 한번 힘 주셨죠? 그 다음에 어깨가 정상적인 자세에 있다고 생각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 속으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빠르게도 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도 하시면 돌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 돌고 있네 돈다 돌고 있네 그리고 나서 왼발 다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본인 박자에 맞추시고요. 도는 것도 느끼셔야 돼요. 도는 것도 느끼셔야 돼요. 아 돌고 있네 이렇게 옛날에 저거 하셨나봐요. 군대식에 착 도는 걸 하시는데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네. 네. 자 계속 걷게 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걷는 운동 많이 하시죠? 헬스클럽에서 달리기도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요. 대충 하셨다가는 다 다칩니다. 아까 젓가락이 위가 꼭다리가 없이 막 걸어다니면 어떻게 해요? 막 헐렁헐렁 한다 그랬잖아요. 이 몸통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콤파스에 머리 꼭대기에 손을 딱 짚듯이 아랫배랑 항문에 힘이 딱 들어간 상태에서 이 아래는 그냥 콤파스예요. 네, 그냥 이렇게 흔들면은 걸어가게 돼 있어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너무 무릎을 얼마큼 들어 어떻게 들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딱 중심만 잡으시고 앞으로 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저절로 뒤꿈치가 닿습니다. 예, 뒤꿈치가 닿고요. 이게 잘 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발 내디딜 때 어디가 닿는지도 한번 느껴보세요. 어디가 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닿네. 뒤꿈치 그 다음에 왼발 뒤꿈치 그러면서 오른발이 앞꿈치가 떨어지죠. 앞꿈치 다시 이렇게 닿는 부위를 느끼면서 걸으시는 거예요. 자 뒤꿈치 닿은 거 발 뒤꿈치 닿고 그 다음에 발 바닥이 닿고 발 앞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되뇌이시는 거예요. 자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항문에 힘을 내가 자세가 똑바로지. 당연히 똑바로져요. 네. 저절로 걷는 모습이 네. 뒤꿈치서부터 이렇게 나가게 돼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뭐 뒤꿈치부터 걸어라 이게 아니라 딱 콤파스에 머리만 잡고 본인이 편안하게 걸으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발바닥에 어디가 닿는지가 매우 섬세하게 느껴져요. 순간적으로. 그럼 평소에 걸 때도 자기가 이렇게 걸면서 이렇게 하나 둘 세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게 명상이에요, 바로. 명상이자 걷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자, 신발 신으시고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는데 박수 좀 쳐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단 앉아서 하는 명상도 내 몸에 어디가 아픈지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호흡을 통해서 호흡 훈련도 되고 여러 가지 혈압이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할